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에스프레소 추출 변수편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워터 이슈라는 커피 온라인 플랫폼과 네이버 홈바리스타 클럽을 개설했던 이상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커피 이론에 대한 글을 쓰는 이제 커피 컬럼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커피를 좀 깊게 즐기는 커피 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별명을 지어드렸지만 긱선으로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관련돼서 온라인에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많은 바리스타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커피 긱 이상선이 생각하는 에스프레소란? 에스프레소는 아마 그 역사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이제 빠르게 추출하는 커피가 사실 에스프레소를 다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에스프레소를 처음 썼던 그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사용했던 에스프레소와 지금의 에스프레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흥미로워요. 결국은 그 로스팅된 커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발전하면서 지금 형태의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 드릴, 그리고 이 영상의 이제 본질은 이제 어쨌든 그 변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변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하면서 더 훌륭한 에스프레소를 내리라,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 변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라인더는 사실은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라인더는 제품의 하나의 이제 일종일 뿐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 버의 형태, 그 다음에 투입되는 구조, 그럼 갈려진 커피가 토출되는 구조, 그 다음에 그라인더가 돌아가는 RPM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냉각, 이런 전체적인 온도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라인더잖아요. 근데 원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원두의 로스팅의 디벨롭된 정도나 습도, 원두가 갖고 있는 습도와 수분율, 그 다음에 오일의 양, 그 다음에 호퍼에 담겨 있는 원두의 양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 호주에 똑같은 그라인더를 가져다 두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달라져요. 이제 국가에 따라서도 이러한 그라인더의 퍼포먼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라인더에 대한 변수만 이야기를 해도 사실 몇 편이 나와도 사실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그라인더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거래처가 이제 좀 많잖아요. 저희가 원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뭐 신규 업체들을 보면은 새 머신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네. 중고 머신을 사는 것보다. 근데 새 머신을 사게 되면은 이제 그라인더의 버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새 거다 보니까. 네네. 자, 그때는 제가 이제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시즈닝을 해라. 시즈닝을 해야지만 좀 안정적인 추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경험과 그다음에 전 세계 이제 실제로 에스프레소, 그다음에 브루잉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들의 경험을 통하면 시즈닝은 필요한 개념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시즈닝을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즈닝이라는 단계가 왜 필요하냐면 너무 날이 새 것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원두를 굉장히 잘 이제 갈아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추출되는 어떠한 구조를 효과적으로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즈닝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필요한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즈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원두들, 시간이 지난 그런 원두를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날 교체를 할 때 네. 이번 달은 20kg 썼고 저번 달은 30kg 썼고 500kg 되면 교체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날 교체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의 동일한 원두를 사용하시는 매장일수록 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라인더의 눈금을 대부분 가지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원두를 계속 납품받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눈금에서 계절별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추출이 뭔가 더 굵게 세팅을 해야 추출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예전에는 분명히 훨씬 더 가는 분쇄도에 추출이 잘 일어났는데 굵게 갈아도 추출이 타이트하게 일어난다. 이럴 때도 어떻게 보면 버의 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험과 관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학적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율을 재보면 됩니다. 첫 번째 또 동일한 원두로 한 3, 4개월 혹은 뭐 5개월 전에 추출을 해서 세팅을 잡았던 그때의 추출 수율이랑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원두의 문제가 아니라 버의 교체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일한 조건에서는 이제 변했다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 이제 그라인더나 이제 물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그라인더를 이제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은 당연히 레벨링 툴이나 혹은 이제 템퍼를 이용하는 그 동작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오는 이제 변수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발사들마다 이제 선호하는 선호에 대한 이제 내용이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도 막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일단 먼저 용어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레벨링 툴은 일반적으로 파우더의 이 레벨 수평을 맞추는 툴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터는 파우더가 정말 이 바스켓 안에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일정하게 이제 분포되게 하는 툴을 우리가 디스트리뷰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걸 혼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막 디스트리뷰션이 잘 안 돼도 평평하게 레벨링이 되면 우린 디스트리뷰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레벨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OCD라는 이 툴을 제작한 이후로 수많은 제품들이 이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정확한 과학적인 이 설명은 뒷받침되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 커피퍽의 파우더 구조가 추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툴, 뭐 하나의 레벨러, 디스트리뷰터, 템퍼가 이걸 모든 걸 다 반영해가지고 바리스타가 의도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템퍼 하나만 해도 이 추출이 완벽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 템퍼를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커브드, 약간 아래가 볼록한 템퍼처럼 쓸 수도 있고요. 디스트리뷰션을 한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템퍼, 그러니까 플랫 템퍼 하나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바리스타가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는가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어요. 누구는 추출 수율이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해. 나는 예쁘게 떨어지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맞는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정말 추출 수율이 나는 더 중요하고 균일한 추출이 중요해. 라고 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툴들을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호하시는 툴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되게 올드비라서 옛날부터 사용을 하던 뭐 스탁플랫 방식,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동서남북법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 파우더를 담는 그 역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하단을 탭핑하는 방법도 되게 좋아하고 심플하게 그냥 탭핑하고 탬핑하는 그런 방법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바스켓에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뮤테이션 탬핑을 조금 더 이용을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사용할 경우도 많은데 근데 툴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렇듯 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의도하신 목적에 부합한다라면 진짜 바리스타들이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이제 레벨링 툴 생산은 없다. 일단은 이제 레벨링 툴을 만들면서 회의감을 이제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부족하다는 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갑자기 인간극장 아니 일단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균일한 샷을 내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전보다는 더 나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들은 없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이제 지금 많은 생각들도 하고 있고 또 조언도 제가 이제 계속 구하고 있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가 쪼르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네,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바리스타 분들에게 이렇게 좀 안내하고 또 실제로 그런 데이터 값들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신을 딱 보면은 전 첫 번째로 헤드 규격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사실은 모든 회사가 고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학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이게 계속 계승 발전되기도 합니다. 헤드 규격만 보자면 일단 뭐 대부분 아시는 53mm, 54mm, 그다음에 58mm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그런 규격도 그렇습니다. 재밌게도 에스프레소 머신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 표준처럼 이렇게 딱 규정된 건 없어요. 이런 파트가 추출에 있어서 모두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54, 58mm의 경우는 바스켓의 형태, 역학도 뭐 다를 뿐더러 그로 인해서 이제 퍽의 구조 자체가 변화를 해요. 그래서 추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54mm는 58mm에 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팅이라고 이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분쇄 프로파일이 조금 굵고 또 높은 커피 파우더 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추출되는 에스프레소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또 관능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수율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용하는 입자 프로파일들이 이제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지 이게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사용하는 또 커피에 따라서도 로스팅 레벨이 높고요. 또 추출이 원활한 원두 경우에는 뭐 53mm에서 더 좋은 결과 느낄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되게 라이트하거나 이제 수율을 우리가 많이 높여야 될 경우에는 58mm가 시작점에서는 더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라인더 변수, 그다음에 바스켓, 압력이나 유량 세팅, 그다음에 보직량 변수까지도 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또 이런 결과물이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53mm, 58mm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58mm는 이제 53mm보다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낼 수 있는 뭐 상황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54mm는 이제 뭐 58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수율적 측면을 본다고 하면 58mm가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 측면을 봤을 때 사실은 그룹 패티 자체가 큰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이와 매칭되는 바스켓의 형태가 사실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타당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바스켓들이 존재하는데 그 바스켓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